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AI 영상 제작 비밀 노트라는 책인데요. 전자책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AI로 활용해서 이제 영상 제작에 시놉시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고 또 AI 음악을 만들고 AI 영상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이 안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I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컨텐츠들은 꽤 많은데 사실은 이게 개념을 소개하고 이 정도만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성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중에 AI 영상 제작이나 AI 영화 제작에 관련된 책들이 하나둘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무료와 유료 콘텐츠를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제공하고자 하고요. 또 미드전이나 이제 뭐 클린 AI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그런 생성 거대 언어 모델들의 어떤 그런 제작 노하우들을 좀 담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가 간단하게 양력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활용해서 이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래서 무료 어떻게 하면 무료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놉시스를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러니까 유료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담지 않았습니다. 뭐 유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놉시스 시나리오를 제작하는데 유료까지의 어떤 컨텐츠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만 이제 하나의 언어 모델은 너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언어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LM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그런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제작은 커다랗게 지금 영상 AI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크게 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모전을 만드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CF를 만드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AI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I 영상을 만드실 때 이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무조건 공모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을 만들 때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약간의 노하우도 이 안에 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전의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모전을 주최했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모전의 요강들을 이제 AI한테, LLM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최적화된 그 공모전의 그 요강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뽑아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출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콘티까지 만들고 나레이션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CF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 이제 광고죠. 예,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론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생성형 이미지 제작을 통해서 이미지로 제작이 되어지는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적 요소,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카피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델이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챗GPT한테 요청해서 그 답변을 얻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구성하는 과정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어떻게 보면 가장 이 AI 영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화 자체에서는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씬들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적인 사건의 발생이 이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 루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그것들을 받아내는 과정들, 그리고 대체적인 줄거리로부터 구체적인 시나리오 콘텐츠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시나리오의 대본이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 또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 노트라고 이렇게 제 책을 정리한 이유는 단순히 책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책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때로는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자 이제 여기에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QR코드를 삽입해서 이거를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챕터를 동영상으로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안에 그 연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동시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를 빨리 돕고 여러분들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콘티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이미지 툴과 유료 이미지 툴 그렇게 해서 같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유료 이미지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드저니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근데 꼭 유료 툴을 써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료 이미지 툴에 대한 그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편 영화 정도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도 유료 이미지 툴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거야, 쇼츠를 만들 거야, 릴스를 만들 거야, 그런데 이미지를 쓸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장황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유료 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건 드림이나 AI나 이미지 FX 같은 그런 무료 툴을 통해서 얼마든지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픽루멘이라는 그러한 무료 이미지 생성 툴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료 툴에 비해서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 기능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약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미지 툴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저이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람이 실제 사진인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내용까지는 반영하기가 아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육안으로 쉽게 본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이미지는 아주 쉽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이것보다 더 사실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이미지 모델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약점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거 쇼츠나 소셜미디어의 컨텐츠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데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또 간단한 CF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에 대한 특징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
것들을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한 기준을 떠나서 더 여기서 고급 기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렛이나 IP 어댑터라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통해서 모델의 포즈나 어떤 인물의 어떤 스타일들을 이제 참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드림이나 AI가 일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포즈나 그리고 스타일들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고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디테일한 이미지의 결과물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의 경우 어떤 특정한 모델의 어떤 인물이나 포즈를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 정도로 만약에 추가로 다루실 수가 있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의 얼굴을 참조해서 이제 지금과 같이 이러한 포즈를 취한 그리고 해당하는 스타일 룩을 장착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시드 이미지를 통해서 참조 이미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미지가 입고 있는 모델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라든가 스타일들을 반영하고 얼굴은 또 이제 제가 별도로 참조한 얼굴의 모델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포즈나 그런 얼굴이 이렇게 가미된 참조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런 생성형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 생성형 이미지에 적용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챗GPT나 LLM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쉽게 그 챗GPT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또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컨트롤 넷에서 이제 인물의 포즈를 참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한 제품의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저희가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배경을 바꾸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급 기술. 이제 그 안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한 캔버스 에디터라는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모델을 이제 색 보정으로 이제 이미지를 매칭을 하고 제품의 이미지와 인물의 이미지에 대한 색과 톤을 맞추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모델과 또 하나의 모델의 어떤 두 가지 리믹스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모델의 스타일과 인물의 포즈 두 가지를 섞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과정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FX, 아까 이전까지는 드림이나 AI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이미지 FX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또 모델들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이미지 FX에 대한 아주 특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미지 FX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화나 역사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죠. 예를 들어서 드림이나 AI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이건 중국에서 캡컷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제약적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부분이 있고요. 인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뭐 동양인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을 AI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이제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변경해서 또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에 대한 제약적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생성형 이미지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가 많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아무래도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선정적인 그리고 약간의 폭력적인 그런 요소만 단어가 키워드가 삽입이 돼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회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여기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비밀 노트라는 예, 그런 별도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드저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생성형 이미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툴 두 개라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인데,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죠. 그리고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UI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 1.5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UI가 간편하게 구성이 된 것은 SD 1.5 웹 U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컴피 UI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그 컴피 UI를 활용하기 위해선 컴퓨터의 사용 그 버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컬 PC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야 되고, 또 컴퓨터의 용량이 또 보장이 되어 있어야 이러한 디테일하고 다양한 그러한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반해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것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서버에서 그런 기능들이나 그 기술들을 탑재시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물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요소가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미드저니 나름대로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저니도 최근에 이제 디스코드 버전에서 그냥 웹 버전으로 대부분 전향이 되었기 때문에 웹 버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디스코드 버전은 조금 UI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셔야 그런 이미지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웹 UI가 그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드저니 웹 버전은 조금 더 간편화되고 사용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UI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드저니 웹 버전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끝내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파라미터나 명령어에 대한 소개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캐릭터 레퍼런스와 스타일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이 책과는 별도로 이제 스타일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활용법, 그런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프롬프트 사전, 뭐 카메라의 앵글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의 예시들을 모아서 별책 부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매뉴얼적인 부분만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제가 여기 안에 QR코드를 세입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이제 리텍스처링이라는 최근에 반영된 기술을 또 접목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지, 텍스처링을 바꿔서 어떻게 고급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빈자리가 곳곳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드저니를 역시나 잘 다루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미드저니가 이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하면 이게 문법이겠죠. 네. 문법을 잘 만들어서 이제 문법을 잘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사진을 만들 때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미술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와 좀 방법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피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이런 제페니메이션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사파 이미지를 만들 때 그런 문장적 구성 요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이미지 AI 제작이 끝나면 이제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UDO와 그리고 수노로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예. 뭐 주제가도 있겠고,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곡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제곡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배경 음악을 만든다든가, 예. 그런 식의 어떤 영화 음악, 그러니까 뭐 액션씬이라든가 이럴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음악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과 노하우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그리고 곡의 구성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AI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어떤 과정을 훑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각 분야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곡의 구성 형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뭐 클라우드 AI나 여러 가지 다양한 LLM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된 가사들을 뽑아내는 과정 또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AI 음악을 만들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사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곡의 구성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르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가사가 있는 곡을 만들 경우에 어떻게 그런 가사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노우 AI와 유디오 AI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K-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스노우 AI가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유디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이나 약간 글로벌한 음악들, 조금 그런 부분들을 K-팝스럽지 않은 조금 글로벌한 사운드나 그런 악기들을 다루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디오 AI가 스노우 AI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목소리를 유지한 채 그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음악을 만들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가사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곡을 확장해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음악을 생성하는 방법 또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노우 AI에 대한 내용들, 프롬프트를 정리하는 방식이 유디오와 스노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유디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곡을 구성하는 형식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자 정도의 제한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또 최적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정리해서 QR 코드를 이 아래에 집어넣어서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영상을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클링 AI와 그리고 젠3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AI 영상을 제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툴들 또한 이 안에 소개해서 같이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툴들 또한 좀 더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툴에 필요한 어떤 그런 캔바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간마를 이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한 정리해서 담아낼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책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정리한 목차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곧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는 이번 달까지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담아낼 예정입니다. 약간 개정판처럼 일단 만약에 이 책을 제가 판매를 하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판매를 할 때는 기존에 파신 분들이 이제 무료로 그걸 제공받을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런 루트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고 있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조금 약간 챕터별로 제가 제 채널에서 조금씩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부터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제 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